같이 살자. 단 4글자. 하지만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목구멍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꿀꺽 삼킵니다. 시어머니는 빈집 거실에 홀로 앉아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 혼자 있으니까 무섭더라.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차마 꺼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도 나쁘지 않은데 모두가 힘든 그 이야기입니다. 노후 앞에 선 가족들의 진짜 마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자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죠. 여보,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뭔가 부탁을 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외롭다는 건 알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말하지 못한 하지만 뒤에는 수많은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십니다. 정말로요. 명절 때마다 제 친정 부모님 안부를 먼저 물어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시집 초년생 시절 제가 서툴게 차린 밥상을 보고도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하고 웃어주셨던 분이죠.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명절 하루 이틀 함께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기 전에 항상 한번 심호흡을 합니다. 하루 종일 쓴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돌아가기 위한 의식 같은 거죠. 집은 제게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의 참호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면 현관문을 열어도 가면을 벗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티셔츠와 반바지로 뒹굴 수도 없을 테고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누워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보는 그 소중한 시간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고민인 건가? 결혼 15년 차 저는 아직도 며느리라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께 안부 전화 드리고 제사 참석하는 것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거는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며느리의 의무일까요?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삶까지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침묵은 그렇게 길고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집은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사는 것. 그게 당연한 노후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세대에게 가족은 물리적인 공간을 함께 차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명절이면 모여서 떡국을 먹는 것.
그게 가족의 정이었죠. 시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셨을 때도 친정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서러웠지만 그게 당연한 순서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시할머니를 몇 년간 모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엔 시아버지 어머니를 모셨죠.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 속에는 자랑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너희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집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제게 집은 하루의 숨을 고르는 마지막 공간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의 안식처.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장소. 저는 회사에서 팀장입니다. 하루 종일 회의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웃어야 합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피곤해도 티 내면 안 되고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항상 든든한 리더여야 합니다. 집에 와서야 비로소 저는 팀장이 아닌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브래지어를 벗어던지고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는 그 시간. 그게 제게는 치료였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면 저는 집에서도 며느리라는 배역을 계속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해야 하고 말투를 조심해야 하고 행동 거지를 신경 써야 하죠. 우리 며느리는 집에서도 맨날 화장하고 다니네. 시어머니는 그렇게 칭찬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집에서조차 맨 얼굴로 있지 못한다는 건 그 집이 진정한 쉼터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같은 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집은 함께 있는 곳이었고 제게 집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야. 가족이 왜 있는 건데? 저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너무 희생만을 강요하셨잖아요. 개인의 삶도 중요한데.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은 차갑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시어머니 세대는 경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다른 가치관일 뿐이죠. 하지만 이 차이가 한 지붕 아래에서 만난다면 그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매일의 충돌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일요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잠깐만 같이 살자. 늙은이 혼자 있는 게 무섭구나.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어머니가 무섭다는 말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 말 속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한 깊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75입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혼자 사시죠. 친구분들은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신다고 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뜬 거구나 하고. 어머니가 웃으며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신다는 것. 그게 예순에는 자유였다면 70을 넘기니 두려움이 되신 겁니다. 밤에 갑자기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누가 구급차를 불러주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알아채주지? 이 두려움은 자식들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평생 강한 어머니로 살아오신 분에게는요. 나는 아직 건강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말을 하실 때마다 목소리에 확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최대한 부드럽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늘어날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도심에 있는데 시어머니 댁 근처로 이사 가면 출퇴근에 왕복 2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하루에 2시간, 일주일이면 10시간, 한 달이면 40시간. 거의 일주일치 근무 시간이 통근에만 쓰이는 셈이죠. 집안일은 어떻게 분담할까? 어머니는 당연히 며느리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길 기대하실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결국 주도권은 며느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주말도 없어지겠죠. 제 사생활은 어떻게 될까? 친구들과의 약속, 혼자만의 시간, 남편과의 데이트. 이 모든 게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가기 미안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 잠깐 영화 보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라. 나는 괜찮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돌아왔을 때 홀로 거실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저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얼마나 줄어들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스스로가 싫어졌습니다. 난 왜 이렇게 계산적일까? 시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게 정상인가?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인생도 소중한데. 나도 40대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나?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우는 동안 저는 그저 웃으며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눈빛이 조금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결국 안 하겠다는 거구나.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구나.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제 계산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23세 시집 와서 평생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본인만의 시간, 본인만의 공간, 본인만의 꿈 같은 건 사치였죠. 그렇게 살았기에 노년에는 당연히 자식들이 모여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했으니 이제는 내가 돌봄받을 차례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으셨죠. 하지만 며느리는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했고 육아휴직 후 다시 복귀해서 팀장까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삶은 나라는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우리라는 주어가 추가되긴 했지만 나가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두 세대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할 때 그 의미는 가족이니까 함께 있는 게 당연하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듣기에 같이 살자는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를 돌봐달라로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제 삶도 소중하니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요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듣기에는
귀찮으니까 거절하고 싶다로 들렸습니다. 같은 단어 다른 의미, 같은 상황 다른 해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자 남편인 남자는 끼어서 힘들어합니다. 엄마도 이해해줘.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도 좀 이해해. 엄마가 혼자 계신 게 얼마나 외로운데. 양쪽을 다 이해하지만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남자. 그도 나름대로 괴롭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쁜 사람일까요? 외로움을 호소하는 시어머니?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 노년의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게 무슨 죄입니까? 거절하는 며느리? 아닙니다. 자기 삶을 지키고 싶다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중간에서 갈등하는 아들? 아닙니다. 엄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힘듭니다. 이게 바로 현대 가족이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효도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가족은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가족은 가까운 곳에 따로 살면서 자주 왕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어떤 가족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각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이 선택이 누구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만 참고 견디는 동거도 문제고 시어머니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외로우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제 삶이 있어요.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 며느리야. 너도 힘든 거 알아.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대화가 가능하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있고 말하지 못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짜 마음을 숨긴 채 조심스러운 말들만 주고받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같이 견딘다는 말이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단순히 한 집에 거주한다는 물리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견디고 서로의 습관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다. 6시면 부엌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주말에 9시까지 자는 게 낙인데 그것도 미안한 일이 될 겁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보십니다.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집안이 늘 시끄러워질 겁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짜게 하십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으려 하는데 매번 요즘 음식은 맛이 없어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하나는 참을 만한 일들이죠.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365일 24시간 쉴 틈 없이 계속된다면? 그건 견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갈등의 이름은 불효도 욕심도 아니라는 것을. 이건 노후 앞에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려움 마이너스 혼자 늙어가는 것,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 외롭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며느리의 두려움 마이너스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편의 두려움 마이너스 엄마를 저버리는 불효자가 되는 것,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나쁜 남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 사람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눈치와 애매한 말들로 둘러댔죠.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오늘도 조용히 식탁 위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그 마음들은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님? 응, 뭐 그냥 그렇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아.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다정해 보이는 대화.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사실 함께 살기는 부담스러워. 사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들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잘 지내요라는 거짓말로 대화를 끝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진짜 마음을 꺼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과 24시간 함께 사는 건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외로우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더 자주 뵙도록 할게요. 주말마다 모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어쩌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눈치를 보고 여전히 진심을 숨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시어머니는 더 외로워지고 며느리는 더 부담스러워하고 남편은 더 괴로워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핵가족은 보편화되고 개인의 삶은 중요해지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찾아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필요합니다. 진짜 마음을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외로움도 진짜고 며느리의 부담도 진짜입니다. 둘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같이 살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말에 내라고 대답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아간다면요.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쌓여가는 식탁. 언젠가 그 마음들이 말로 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서로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나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